네, 안녕하세요. 눈속에 피는 것입니다.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란초는 덴드로비움 핀들레이아눔 오큘라툼입니다. 덴드로비움 핀들레이아눔 오큘라툼은 핀들레이아눔의 변이종으로 먼저 핀들레이아눔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드로비움 핀들레이아눔은 보통 복료석곡으로 이제 불리고, 복료는 벌의 허리를 뜻하는데 그 벌브 모양이 그 벌의 허리를 닮아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핀들레이아눔이라는 학명은 그 19세기 영국의 난초 수집가인 핀들레이의 이름에서 가져와 명명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복료석곡은 그 중국 쪽 히말라야 그리고 미얀마, 태국, 라오스가 원산지로 해발고도 1000에서 1700m의 혼합림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복료석곡의 키는 20에서 40cm 정도로, 꽃은 주로 이제 봄에 피는데 그 양상의 꽃은 사월 초에 처량한 양상입니다. 향기는 있지만 약한 편으로, 개인적으로는 베란다에서 풍기는 향기가 아니라면은 사실상 그 모양으로 봅니다. 그리고 화기는 20에서 30일 정도로 비교적 긴 편이고, 또 이제 덴드로비움 중에서 벌브가 올록볼록한 난초들, 대표적으로 덴드로비움 펜듈룸이나 이제 종저석고, 그리고 덴드로비움 와디아눔 그 대포초석꽃과 같은 난초들은 약간의 배양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그 복료석곡 역시 다른 덴드로비움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관리가 필요한 난초입니다. 덴드로비움 와디아눔이 이제 그 대포초석곡은 배양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종제석곡이나 지금 소개하고 있는 복료석곡은 배양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고온에 그 장시간 노출되거나, 그리고 노출될 경우에 신화나 벌브가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 시원하게 관리를 하거나 또 온도가 높은 편이라면은 그 주기적으로 살균제를 살포하고 그 통풍에 상당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 난초입니다. 특히 벌브가 올록볼록한 이러한 난초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그 아파트 베란다 외부에 걸어두거나, 또 차광이 부족한 그 땡노지에 내놓으면은 그 벌브가 물러져서 죽는 경우가 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복료석곡이 시원한 곳에서 자라는 난초이다 보니까 그 시원하게 키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 농장에서 농장을 다니면서 좀 관찰해 본 결과, 한여름 온실에 온도가 40도가 이제 넘나들어도 그 한낮에는 차광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통풍을 극단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쓴다면은 무난하게 버티는 이제 품종인 듯 합니다. 제가 난초 배양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 이제 지금까지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만 제대로 신경을 쓴다면은 그 난초를 키우면서 생기는 병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제 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그 매우 좋지 못한 환경에서 이제 그 난초를 배양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은 난초의 이제 병들을 경험해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빈도가 가장 높았던 병들이 그 난초의 특정 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줄기 썩은 병이나 연부병, 뿌리 썩은 병 같은 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 그 난초에 발생하고 나면은 사실상 손쓰기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렵고 또 생선고와 같은 병인지라 예방만이 이제 최선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병으로 난초를 상당히 좀 많이 죽였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통풍에 이제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그 한평 남짓한 좁은 베란다에서도 이제 그 보네이도를 2개씩 갖다 놓고 그 1시간에 이제 50분씩 돌아가도록 이제 설정을 해둔 이후부터는 이러한 병들을 개인적으로 이제 거의 경험해보지 이제 못했습니다. 농장을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여름철 하우스 안에는 온도가 40도를 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보통 한낮에는 그 천장에 커튼을 쳐서 이제 햇볕을 맞고 또 하우스 옆에 비닐을 이제 다 걷어내서 그 바람이 사면에서 이제 통하도록 하고 또 그 여기에 이제 통기팬이 여기저기서 이제 돌아가도록 해서 그 통풍에 대해서 정말 좀 그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그 상당히 좀 높은 온도로 그 올라감에도 난초들이 이제 버틸 수 있는 게 그 통풍의 힘인데 그 병 또한 그 통풍을 이제 좀 많이 신경 쓰면은 그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 복류석고기 배양은 일반 덴드로비움에 준해서 이제 키우시면 되고 겨울에는 물을 줄여서 상당히 좀 그 건조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복류석곡은 그 립에 까만 점이 없는 일반적인 개체와 그 까만 점이 들어가는 개체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립에 까만 점이 들어가는 개체를 그 오큘라툼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지금 뭐 보이고 있는 아이도 그 핀들리아눔 그 오큘라툼이고 또 뭐 일반 개체는 그 올봄에 꽃이 피긴 했지만 그 제가 뭐 영상을 남기지 못해서 그 이번에는 그냥 그 오큘라툼 개체만 소개를 좀 해야 될 듯 합니다. 오큘라툼은 그 눈을 뜻하는 라틴어인 그 오큘러스에서 이제 파생이 되었고 그리고 립 부분이 까만 점이 눈을 닮았다 해서 이런 변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복륜석곡은 뭐 립에 까만 점이 들어가는 것 외에도 그 화색의 이제 변화가 개체마다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덴드로비움으로 이제 그 꽃의 전반에 들어가는 핑크색이 상당히 좀 연한 것부터 상당히 좀 진한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옵니다. 영상의 개체들은 핑크색이 이제 비교적 진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복류석고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봤는데 복류석고기 비교적 국내에서 좀 유통이 활발하게 되는 편이고 그 개체마다 화색의 차이가 크고 립에 까만 점이 들어가는 개체와 그 까만 점이 없는 개체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개체를 수집해 볼 만한 난초가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